안녕하세요. 한된 커플 에이미와 제이크의 제이크입니다. 오늘은 5개월 정도 제가 스웨덴에 머물면서 느낀 감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당연하다고 느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럴 때 복잡한 감정이 듭니다. 지난 것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았던 제 태도에 대한 미안함 등이 동시에 떠오릅니다. 지금 이렇게 스웨덴에 온 지 5개월 정도가 되었는데 가족들이랑 떨어져 지내는 게 오기 전에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보니 저를 반겨주는 장소가 있었다는 게 마음에 얼마나 큰 안정감이 드는지 비로소 해외에 오고 나서 알게 되었고요. 한국에 있을 때 부모님이랑 이제 가까이 살았지만 바쁘다는 핑계로 가끔씩 찾아뵈었었는데 그런 게 떠오르면서 부모님한테 좀 죄송한 것 같아요. 진짜로 문득문득 보고 싶다는 감정이 듭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 때나 뭔가 타향살이가 힘들다고 느껴지지만 이제는 돌아갈 보금자리가 없다는 것을 자각할 때 비행기 타면 가능하겠지만 당장 이제 갈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투정 부리던 날들이 동시에 제 머릿속에서 이제 딱 스쳐 지나가면서 그런 투정을 받아주셨던 부모님들한테 고맙고 그런 제 마음을 먼저 헤아려 주셔서 저한테 크게 티를 안 내셨던 그런 부모님들한테 약간 잘못했던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들이 좀 들어요. 더 슬픈 거는 당장 이제 찾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게 진짜 슬프고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서 차라리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에 보다 집중하거나 지금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되도록 이런 슬픈 마음에 빠지지 않도록 다잡는 날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다음으로는 제가 약간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분들, 회사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나 재밌게 일했던 날들 그런 것도 많이 생각나고 또 주변에서 저한테 많이 해줬던 고마운 말들이 많이 생각나요. 의사소통이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떨어지더라도 책임을 끝까지 해내고 약간 그래도 실력은 있는 애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런 칭찬을 해주셨던 분들이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대단했다는 걸 다시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필터링 없이 약간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성격인데요. 그분들이 제가 세게 의견을 하는 모습이 다소 거칠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저를 포장을 해주셔서 제 부정적인 모습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제 긍정적인 면을 많이 봐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셨는데 회사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큰 행운이었다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회사를 이직을 해서 여기 와 있는 건데 그런 일화들도 떠올라요. 언젠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혹시 선배님은 타 회사로 이직하는 거를 고려해 보신 적이 없냐 이렇게 물었었는데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는 게 좋지. 근데 연봉이 한 1, 2천 늘어나는 걸로 지금 회사에서 쌓은 거를 다 포기하고 새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게 진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직을 하기 전에는 그냥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딱 알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남한테 증명해내기까지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또 어려운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회사에 와서 이제서야 제가 정말 불완전한 사람이었고 이전 사람들이 진짜로 저를 괜찮게 봐주셨구나 아니면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잘 컨트롤했던 거죠. 제 부정적인 모습을 보기보다는 이 긍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저를 대해주셨던 거를 이제서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는 완전 불안한 사람이었죠. 기고만장했었다. 네. 그리고 새 회사에서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에 있으니까 언어적인 측면에서 사람들하고 이제 친해지는 게 아무래도 좀 쉽진 않고요. 어려움이 있고 한국에서는 술자리를 가지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그런 문화가 있어서 편한데 여기 스웨덴은 가족 중심의 문화라서 퇴근 후 술자리를 갖는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게다가 팀에는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라서 그런 모임 자체가 또 없는 환경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람 사귀는 게 쉽지 않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 그 말이 요즘 많이 와닿습니다.
스웨덴에 가기 전에 고텐버르그가 그래도 항구 도시라서 해산물을 좀 많이 먹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부산 같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기 고텐버르그가 스웨덴에서 제2의 도시이고 바다 옆에 있는 도시라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일단은 날 생선을 먹는 문화는 아닙니다. 그리고 생선 종류 자체도 되게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큼 이 다양한 생선이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제가 조금 있었지만 추측하기로는 그렇고 생선을 좀 보기가 어려운 이유가 특히나 여기에서는 양식하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생선을 팔긴 하는데 보면 대부분 필렛 형태로 이제 팔고 가장에서 좀 말하면 종류가 뭐 연어, 청어, 새우 이런 게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방식의 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향수가 조금씩 커져가고 있어요. 이게 되게 크더라고요. 특히 이 회 같은 거는 뭐 쌈장, 뭐 초장에 푹 찍어 먹는 거, 날 추워질 때는 감자탕, 뭐 뼈해장국, 아니면은 술 먹을 때 뺏국 하나 넣고 소주 마시잖아요. 이런 거가 생각나고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대파 송송 썰어 넣는 거 이거 진짜 그리워요. 왜냐면은 여기에는 파가 있긴 한데 엄청 얇거나 엄청 큰 뭐 파가 아닌 약간 이상한 종류의 파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파는데 가격이 되게 비싸요. 우리나라에서는 한 단 이렇게 팔잖아요. 거기에 파가 많이 있고 근데 여기는 파를 개수로 팔아요. 그래서 그 가격이 되게 사악합니다. 조그마한 파 2개 정도 사면 아마 큰 양배추 한 통이랑 가격이 비슷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자취할 때 한국에서 자취할 때 대파를 사서 냉동실에다가 이제 소분해서 보관을 하다가 라면 먹을 때나 된장찌개 같은 거 먹을 때 같이 넣어 먹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하려면 되게 사치를 부려야 돼요. 음식 하나를 위해서 양배추 하나를 다 넣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 같은 거는 잘 안 먹어. 그리고 한국에서도 김치를 좀 안 먹는 성격이었어요. 근데 외국에 나와 보니까 위에 말한 음식을 일단 팔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 마트 같은 데 가면 최소한 김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가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김치를 보면 되게 반갑고 느끼한 음식을 먹다가 김치를 한 번이라도 먹는 날이면 진짜 정신없이 먹고요. 먹고 나면 현타가 와요. 너무 맛있어서. 김치를 살 때 막 비싸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이긴 한데 냉장고에 없으면 허전하니까 한 번씩 사거든요. 그럴 때마다 속으로 진짜 나는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북유럽의 겨울 시즌은 해가 지는 시간이 엄청 빨라요. 보통 4시면 해가 떨어져서 어둑어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북유럽 사람들은 아침형 인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해요. 3시부터 가는 사람도 있고 보통 4시쯤이면 이제 슬슬 집에 갈 준비를 해서 보통 아니면 다 갑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공식 출근 시간은 8시부터 이제 4시 42분까지인데 그 시간에 걸치기만 하면 자기가 이제 플렉서블하게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보통 3시에 가려면 7시 이전부터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면은 뭐 전날에 좀 오버를 해서 일을 하고 다음날은 일찍 가고 이런 문화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찍 끝나니까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자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야근이 일상이니까 또 뭔가 취미라고 부를 만한 게 딱히 없었어요. 게임? 근데 여기는 같이 게임할 친구도 없고 밤은 길고 그래서 이제 헬스장을 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어요. 헬스장에 가는 것만으로는 근데 그 긴 밤을 다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루던 유튜버의 꿈을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 할 때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회사에서 식대 포인트로 해결을 할 수 있었거든요. 아니면 일 끝나고 뭐 회사 사람들이랑 한잔 하거나 아니면 주말에 혼자 있을 때는 배달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대충 대용량 만두 같은 거 사가지고 끼니를 때울 수가 있었죠. 하지만 여기는 이제 포인트로 뭐 회사 식당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제 월급에서 사 먹어야 되는데 구내 식당이 막 그렇게 싼 편은 아니에요. 좀 비싼 편이고 그래도 뭐 다행히 구내 식당에서 먹는 게 밖에서 먹는 것보다 싸고 맛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좀 비싸요. 게다가 외식은 상상하기 싫을 정도로 비싸고요. 또 왜 비싸다고 생각이 드냐면 가격 대비 맛이 되게 떨어져요. 그래서 매번 이 돈이면은 차라리 내가 하고 말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돈도 아낄 겸 마트에서 그냥 식재료 사서 저녁 해서 먹고 그러거든요.
저녁 먹고 남은 음식은 또 다음날 점심 도시락으로 싸서 가고, 여기 사람들은 도시락을 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점심시간에 같이 수다 떨면서 뭐 친해지고 이런 니즈도 있어서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긴 하는데, 아무튼 요리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장점은 요리를 하면서 욕심이 좀 생겨서 이것저것 막 시도를 해보면서 저만의 레시피가 생기는 뿌듯함이 있고요. 또 무슨 식재료를 사야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조리가 올바른 방법인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좀 더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 변화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만큼 식재료를 마트에서 사오고 요리를 하고 뒷정리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이 끝나서 제 개인 시간이 많아진 것 같긴 한데, 그 번 시간만큼 요리나 뒷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빼앗기는 시간으로 여기면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취미로 여기다 보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반강제적으로 취미인 요리를 이제 갖게 됐는데, 이게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5개월 동안 있으면서 제가 느낀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두서없이 말을 하게 됐는데요. 뭐 해외에서 산다는 게 힘든 면도 있고 좋은 면도 있죠.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응원을 하고 싶게 됐습니다. 이제 그 처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만약에 해외에서 사시는 분들이 알고 계시면 작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세요. 정말 그게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